요즘 정치권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던진 폭탄 발언 하나가 화제인데요. 바로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당을 없애자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진짜 가능한 일인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홍준표는 최근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시기가 문제일 뿐 해산은 피할 수 없다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권성동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에서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종교 조직이 당 경선에 개입했다는 게 확인되면 정당 해산 심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제로 해산당하느니 차라리 자발적으로 해산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보수 진영 재건에 낫다고 했고요. 표현도 꽤 강했는데 암덩어리는 살 안 된다는 식으로 당의 상태를 비유하기도 했죠.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정당이 실제로 해산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 지도부나 중진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접자하고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거예요. 이건 홍준표가 권하는 방식인데 당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장점은 외부 강제보다 덜 혼란스럽다는 거고, 단점은 내부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식으로 해산은 안 하는데 유력 인사들이 대거 탈당해서 새 당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당은 급격히 약해지고 사실상 해산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죠. 역사적으로 봐도 당내 갈등이 심해지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강제 해산인데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이 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다며 제소하고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되는 겁니다. 과거 사례로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이 있었죠. 내랑 관련 조직 활동, 비례대표 부정 등이 결합되어 해산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엄격해요. 단순 비리나 정파 싸움으로는 안 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도대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위헌정당이 될 수 있는 건지 정확히 짚어볼게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을 보면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어야 하고, 이게 단순히 법을 어긴 수준이 아니라 정당의 존립 자체가 민주주의의 실질적 위험을 초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당의 목적 자체가 반민주적이냐는 거고요. 둘째는 그 활동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로 당 지도부에 반민주적 목적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가 있어야 해요. 당의 강령이나 내부 전략 문서에서 체제 전복이나 내란, 헌법 파괴 같은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거나 이를 지시하는 문건이 나와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군이나 치안 조직과 결탁한 구체적 증거예요. 녹취록이나 지시문, 명령 개통이 드러나는 자료 같은 거요. 예를 들어 군 지휘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나 실제 명령을 내린 증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외부 조직이 당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는 재정적, 조직적 증거입니다. 계좌 내역이나 송금 기록, 외부 세력의 지시 자료 같은 게 나와야 하고요. 네 번째는 광범위한 당원의 조직적 참여 증거예요. 단순히 몇몇 인사가 아니라 당 조직 전반, 여러 기구나 지역 조직이 체계적으로 반민주적 행위에 관여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명백한 실행 시도예요. 예비적 무력 동원 시도나 특정 날짜와 행동 계획, 예를 들어 계엄 선포를 위한 구체적 준비 같은 게 확인되면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나 둘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진당 해산 때도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입증됐거든요. 그래서 법적 기준이 정말 높은 거예요. 그럼 지금 제기된 권성동, 추경호 관련 의혹들은 이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 걸까요? 먼저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같은 종교 단체와 유착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외부 세력이 당을 실질적으로 조종했다는 게 증명되면 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것과 당 전체가 외부 조직의 지배를 받았다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당의 정강이나 정책이 외부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는 수준이었다는 체계적 증거, 당 운영 전반을 외부가 장악했다는 문서나 지시 체계가 드러나야 하는데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죠. 추경호 의원은 12월 3일 계엄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계엄 논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인데요. 이건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내란이나 계엄 모의는 헌재가 정당 해산을 인정했던 유형과 직접 연결되거든요. 민주적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거나 비상 권한을 남용해서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조직적 계획 말이에요. 만약 정당 소속 인사가 당 차원에서 또는 당의 조직력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내란에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해산 심판에서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핵심은 증거예요. 언론 보도나 증언은 중대한 정황을 제기하지만 당 전체의 조직적 계획 또는 당의 공식 목적과 활동이 내란을 지향한다는 문서나 정책, 명확한 지휘 계통이나 실행 행위가 공개되고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개인이나 소수 인사의 범죄 혐의와 정당 전체의 활동성을 동일시하기는 법리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심각하긴 하지만 헌재가 요구하는 수준의 조직적, 계획적 위헌 활동을 입증하기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헌재의 강제 해산 가능성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기준이 너무 높거든요. 통진당 사례를 봐도 내란 관련 조직 활동이라는 아주 특수하고 중대한 경우였고요. 현실적으로는 자발적 해산이나 사실상 분당이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니까요. 홍준표 같은 인물이 계속 압박하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 충분히 가능해요. 또는 대규모 탈당으로 새 당이 생기고 기존 당은 약화되는 시나리오. 이게 역사적으로도 가장 흔한 패턴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려면 몇 가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 특히 기소 여부와 증거 목록, 문서와 녹취가 공개되는지요. 당 내부 문건의 공개, 지도부 회의록이나 내부 이메일, 지시 문서 같은 거요. 외부 조직과의 자금 흐름, 계좌 내역이나 송금 기록, 대화 기록도 중요하고요. 군이나 치안 관련 인사와의 접촉 기록, 계엄 관련 구체적 지시나 협의 정황도 봐야겠죠. 그리고 대규모 탈당 움직임,
이건 사실상 분당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니까요. 정리하자면 홍준표의 국민의힘 해산 발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를 뒤흔드는 정치적 압박입니다. 헌재의 강제 해산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위원 정당이 되려면 정당의 목적 자체가 반민주적이거나 조직적 계획적 활동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했다는 명백하고 종합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수준까지 아니거든요. 하지만 자발적 해산이나 분당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정치적 결단과 내부 갈등 수준에 달렸죠. 지금 제기된 권성동, 추경호 관련 의혹은 심각한 사안이지만 정당 해산까지 가려면 훨씬 더 강력하고 조직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수사 결과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